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화론의 기초 이론이 되는 우연, 그 우연을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하면요 확률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원숭이가 말이죠. 원숭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판을 두들기는 겁니다. 103키로 되어 있는 컴퓨터 자판을 난타해 가지고 원숭이 이렇게 타이핑 될 수 있는 확률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컴퓨터 자판이 103키니까 맨 먼저 이응을 쳐야죠. 이응. 이 이응을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응을 칠 수 있는 확률은 103분의 1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만 쳐도 되는 게 아니고 이어서 순서 안 틀리게 9글씨를 타이핑을 해서 원숭이 오타 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103에 9자성분의 1하고 9글씨를 곱하게 되면요 숫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확률이. 이걸 이제 1초에 한 번씩 이제 계산하기 좋게 1초에 한 번씩 키보드를 터치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숫자를 읽을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얘기인데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하루가 이게 이제 초니까 하루가 86,400초거든요. 그러면 그 나눠보면 되잖아. 여기다 나누면 이제 며칠이 나오는데 그 며칠이 나온 그 숫자에다가 365일을 나누면은 몇 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3,723억 년 걸려야 3,700년도 아니고 3,723억 년 걸려야 원숭이가 한번 타이핑 할까 말까 한데 그것도요 원숭이가 그 노동조합에 가입해 가지고 8시간 이상은 못 한다. 이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이 연수가 3배나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연이란 말을 너무 함부로 쓰지도 말고 우연이란 말을 그런 개념을 좀 지워야 돼요. 과학을 하는 사람이 자꾸 우연은 그러면 안 돼. 예. 그래서 저는 그 국어사전을 사오면요 맨 먼저 우연이란 단어를 없애버립니다. 그 빨간 줄을 딱 긋고 내 사전에 우연은 없다. 내가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원인이 없다. 다 우연이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과의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를 해야 과학적이지 원인이 없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과학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원인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 원인이 있어서 이런 이 세계와 우주의 질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연에 의지해 가지고 우연과 시간에 의지해 가지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을 참 딱한 사람들로 봐요. 자, 그리고 이 세포를 한번 봐요. 우리가 우연히 가능하겠는지 이 세포를 보면은 맨 바깥에 세포막이 있고 세포질, 미토콘드리아, 리소좀,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중심체, 핵소체 막 이렇게 이 하나 안에도 이름만 해도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들어있는데 그 핵소체 안에도 염색사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작은 그러니까 세포만 해도 얼마나 작으냐.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어 가지고 그걸 말려 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서 가루가 났을 때 그 가루 한 개 정도가 그게 한 세포에 되게 육안으로 거의 잘 안 보이죠. 고배율 현미경을 가지고 봐야 어렴풋이 보일 정도로 되는데 그 안에 이런 정도 구조 얼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전때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인체야말로 인체가 얼마나 복잡한지 인체야말로 하나의 소우주다. 작은 우주. 인체야말로 마이크로코스모스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근자의 분자 생물학이 발전하면서요. 지금은요.
세포야말로 또 하나의 우주다 할 정도로 복잡하다는 거예요. 얼개가. 어떤 학자는 이 지금 미토콘드리아 하나 안에 얼개 구조가 뉴욕 시만큼이나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뭐 하느냐 하면은 이 세포 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 폐로 들어간 산소하고 입으로 들어간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가가지고 열을 만들어서 36.5도, 36.56도 이렇게 이제 온도를 유지해가지고 우리 몸이 썩지 않게 해요. 이게 다 우리 대체력이 고기 덩어리 아닌가? 여름에 얼마나 잘 섞였어요. 그런데 그 열이 계속해서 돌게 해가지고 우리 생명이 유지되거든요. 그러니 이 미토콘드리아 하나 안에 얼개가 뉴욕시만큼 복잡하다면은 이게 얼마나 복잡한 거예요? 이 핵 안에 우리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걸 책으로 출판하면은 백과사전급의 큰 책으로 1,000권 분량의 이 유전 정보량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한 60조 개 내지 100조 개가 모여서 우리 인체를 이루거든요. 그거는 뭐 다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니까. 그런데 아시는 대로 우리 어머니의 태중에서 아니 그 자궁 안에서 그 뭐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깜깜한 곳인데 그게 수정란, 정단 난자가 만나는 그 수정란 단순해 보이는 그 수정란이 무슨 기술로 가지고 우리 인체를 이 3D로 이게 뭐 점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평면도 아니고 입체로 되어 있는 이 인체를 이렇게 거기서 조립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립되면은 그 아이가 여기는 공장이 비좁아서 더 이상 몸집을 키울 수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자 하면서 아이가 틀어가지고 머리가 입구 쪽으로 돌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태중에, 복중에, 자궁 안에 있을 때는요, 입으로 뭘 먹지 않고 코로 숨을 안 쉬고 엄마 자궁 벽에다가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자기하고 배꼽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자궁 벽으로 통해서 들어온 어머니가 먹은 영양소가 자궁 벽으로 뿌리 박은 그 파이프, 그 호스를 해가지고 자기 배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몸을 키우기도 하고 숨도 그리 쉰다고요. 그런데 이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나왔어. 나오면은 처음에는 여전히 그저 배꼽으로 탯줄로 숨을 쉬다가 그 산파가 어린아이를 갖다 다리를 이래 들고 머리를 아래에서 거꾸로 들고는 그 볼기짝을 탁 치면은 깜짝 놀라면서 애가 울지요. 응애 하고 우는데 알았다는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배꼽으로 배꼽 탯줄로 이렇게 먹지 않고 우는 소리 나는 이곳으로 내가 음식을 먹겠다. 그리고 숨을 쉬면서 이제는 숨도 배꼽으로 쉬지 않고 내가 코로 숨 쉰다 하고 이제 소리를 친다고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니 동정녀 탄생만 신비한 게 아니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이에서 자궁 안에서 어린 아이가 수정세포가 사람이 되어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어린이지만 사람이 되어 나오는데 세포는 수정세포, 정자, 난자가 세포는 세포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을 누가 어떻게 불어넣느냐고. 생물학을 공부한 분들 봐요. 생물학을 공부했다 하지만은 생물이 뭐냐? 생명 플러스 물질 플러스 생명이 돼야 생물이 되잖아. 그 물질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해서 파악이 되는데 그 물질 안에 생명은 어디서 나왔냐고.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여러분만 못하는 게 아니고 저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그 루이스 파스테르가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서 절대로 고기 국물의 온도가 맞아도 생명은 저절로 발생하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생명은 생명에게서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비한 걸 두고 다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고 더 심하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걸 좀 정말 성실하게 지극히 작은 세포, 그 세포 안에 있는 염색사 안에 있는 이 염기서열, 염기서열 나서 말인데 보통 우리가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뭐 사주에다 8자, 8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는 그 중국의 개똥철학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 여기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이 이중 나선으로 꼬여 있는 그 염색사에는요, 우리 인체의 모든 구조에 대한 정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백과사전이 1,000건만큼이나 정보량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가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그 신호 자체는요, 사주 8자가 아니고 4글자야. AGCT라고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 4가지 가지고 모든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을 다 지휘하고 그 유전 정보 그대로 고스란히 계속 유전되게, 거기서 고장 나버리면 기형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비한데 이거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밀하고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무신론자 진화론자가 이게 우연으로 보기는 너무 복잡하다. 안토니 플루라는 사람이요, 너무 정밀하고 너무 복잡해서 우연히 이런 게 생겨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 하고 82년간, 이 사람은요 목사 아들인데 공부하다가 감리교 신학대 공부하다가 무신론자 돼요. 신학대 공부하다가 그래가지고 82세까지도 무신론 진화론 이렇게 주장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다가 82세 돼가지고 본정신 돌아와서 제정신 돌아와가지고 진화론 잘못됐다, 거짓말이다, 진화는 있을 수가 없고 이 정밀함과 복잡함은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정밀하다, 너무 정확하고 너무 정밀하고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토니 블루처럼 무신론 진화론 포기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면 누가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렵다. 그거 왜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만나기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고, 왜? 그것은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아담 자손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고 이제 생떼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거 없다. 그 인간은 어디서 왔나? 그냥 우연 발생해가지고 단세포가 이런 고등생물로, 그리고 이제 포유동물로 인간으로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억지를 부리면서 하나님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데, 물론 두려운 부분 맞다. 그래도 여러분 너희가 다 죄가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시고, 여러분 죄 문제, 너희들의 죄 문제를 담당해 줄 분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자기 죄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가기 꺼려하는 분이 있으면은요, 그 예수님을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맨 먼저 하나님이 없고 모든 게 우연이고 진화론 이렇게 그 어거지 이론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고집부릴 게 아니고 정말 생각해보죠. 생각해보면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못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무신론 했는데 아직까지 신이 없다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논문을 쓴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존재한다면 존재 증거가 있어가지고 논문이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할 논리가 없어요. 없다면은 무언가가 없다면 없다는 증거도 없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못 쓰는 겁니다. 아무도. 쓰고 싶죠, 다. 세상 그 무신론자,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논문을 쓰고 싶지만은 논문을 쓸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없다면 만약에 증거도 없는 건데 그걸 자꾸 연구하면요, 하나님이 있는 게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난번에 본 대로 하나님은요, 있다 없다 우리가 인간들이 그리고 옥신각신할 때 하나님께서 얘들은 내 이름이 있다다, 있다. 여호와라는 말이 나는 이때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하나님 이름이 참 놀랍죠. 존재하신다,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없다는 논문을 써서 무신론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었으면 하는 그 심리가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자기가. 그래서 무신론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길 원하는 자, 무신원자. 이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은 허무주의가 몰리면 젊을 때 하나님 없다고 까불고 떠들고 하지만은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60이나 넘어가고 살살 병들고 이제 죽음 앞으로 다가가고 있다 하면요, 굉장한 허무와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송을 준비하고, 제가 진화론 연구만요 40년 한 것 같습니다. 진화론 얼마나 엉터리니. 그러니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진화론 거짓말이 더 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 계신 게 더 분명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형편상, 시간 관계상, 또 연령대나 이런 여러 가지가 제약이 있어가지고 이제 뒤늦게 어떤 신학은 무슨 신학 이렇게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좋은 길이 있습니다. 에스라하우스와 함께 한국 성서 한림원이라는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신학원이 있어요. 신학대학은 그보다 더 위에 목사 이후에 박사 이후에 포스트 닥터, 포스트 패스트, 목사가 된 이후, 박사가 된 이후에라도 새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지금 한 80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은 다 이 인터넷만 되는 곳에 계시면 어디든지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입학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비도 일반 대학원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해요. 그것도 안 받으면 또 성의가 없을 것 같아서 또 학비가 없으면 장학금도 지급하니까 한국 성서 한림원 해가지고 들어와 보시면은 많은 자료가 있고, 또 지금 이 강의도 그 한국 성서 한림원 페이지에 올라갈 그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일평생 43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리한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그렇게 공개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과 동물들의 염색체 수를 살펴보면은 염색체 수가 사람은 아신 대로 44개인데 성염색체 XY가 보태져 가지고 46개가 돼요. 원숭이는 48개, 소는 60개, 고양이는 38개, 개는 22개, 잉어는 104개 하고, 그러니까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죠. 잉어는 104개인데 잉어가 더 진화된 건 아니잖아. 닭은 77개, 완두콩은 14개, 담배가 48개, 벼가 24개. 자, 그러면
염색체 수가 똑같다고 또 같은 생물이 되느냐? 아니죠. 원숭이하고 담배가 똑같은데 뭐 그 원숭이는 원숭이고 담배는 담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원숭이 되고자 해도 안 되고요. 원숭이가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 되고. 그래 이게 유전 법칙 때문에 그래요. 진화는 가설이고 유전은 법칙이야. 만약에 멘델이 찰스 다윈보다 한 50년만 더 멘델이 일찍 태어나서 유전 법칙을 발표해 버렸더라면 찰스 다윈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역사가 글쎄요. 분별 없는 사람들 갖다가 그 빠뜨리 빠지게 하려고 그런지 이 멘델이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미 멘델이 나왔을 때는 다윈의 진화론이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멘델의 유전 법칙 같은 건 다 그냥 무시당했습니다. 그냥 끔찍한 일이죠. 그 학문 세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도 진화론에 배치되거나 반하는 어떤 이론이 나오면 그냥 무시당합니다. 아무리 창조론이 옳아도요, 진화론에 배치되면요, 바로 거절당합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데서는 창조론 그런 말은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지적 설계론, 아까 앤토니 플로우가 말한 그 지적 설계론, 윌리엄 페일리가 말했던 지적 설계론, 이런 지적 설계론 이 단어가 논문에 하나가 딱 들어가면요, 바로 논문에서 리젝트 나옵니다. 논문 통과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은 학문 세계가 전부 다 진화론에 세례받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모든 대학들이 그리 돼 있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거든. 추방이라는 영화를 한번 봐요. 추방. 미국에서 만드는 영화인데 추방. 허용되지 않는 지성. 아무리 지성과 이성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맞는 말을 해도 진화론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면 무조건 다 버림받는 그런 사회가 미국 사회라는 거예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추방이라는 영화. 그리고 화석 자료도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유명한 목이 꾸부정한 그 몽둥이 하나 들고 서 있는 네안데르탈린, 털이 북실북실해가지고 목이 꾸부정한 그런 몽둥이 들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네안데르탈린인데 1856년도 독일의 디셀도르프에서 뼈들을 발견해가지고 이걸 20만 년 된 보다 진화된 유인원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네안데르탈인의 그런 화석을 분석해 보니까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생긴 구루병 환자의 뼈로, 그래서 목이 꾸부정한 걸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에요. 그림, 상상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로마뇽인 1868년도 크로마뇽 프랑스죠. 크로마뇽 동굴에서 뼈들을 발견하고 프랑스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이게 오래된 그런 유인원이라고 했지만은 그 뼈들의 주인공들은요, 벽에다가 정교한 벽화를 그릴 정도로 사람입니다. 사람. 원숭이가 아니고. 무슨 원숭이가 그 안료, 물감을 준비해가지고 정교한 그림을 벽화로 그리겠어요. 그 다음에 자바인 1892년도 진화론자 듀보아라는 사람이 20m, 또 20m, 또 20m 이렇게 각각 20m 이상 떨어진 그 간격이 있는 데서 두개골, 치아, 대퇴골 이 세 가지를 각각 20m씩 떨어진 데서 주워가지고 50만 년 된 유인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고요. 그러면 독일의 네안데르탈인보다 더 오래된 게 발견됐다 가지고 학계도 대단했죠. 독일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또 이제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정밀하게 검증을 해본 결과 그 뼈들이 발견된 그 지층 자체가 불과 500년도 안 된 인도네시아 화산재에 쌓여 있는 그런 지층이 발견됐기 때문에
500년도 안 된 걸 갖다가 50만 년 됐다고 사기를 친 거예요. 이런 거는 빈번한 일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이델베르그인 1907년도에 독일의 마우어 지방에서 턱뼈 한 개만 주워가지고 이걸 25만 년 된 유인원이다 했는데, 진화론자 중에 허들리카라는 학자가 솔직히 말하면 현대의 하이델베르그에 살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 하나도 다르지 않다 하고 양심적으로 말했습니다. 자, 필드다운맨이라고 이런 큰 사건이죠. 여러분이 그 백과사전이나 뭐 인터넷 사전이나 위키백과에서 한번 찾아봐요. 필드다운맨. 죄송합니다. 1922년도 찰스 도슨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필드다운 근방에서 두개골 하나 주워가지고 50만 년 된 유인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영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 영국이 그 자존심이라는 게 또 대단하거든요. 더 그레이트 브리턴이라고 해가지고 대영 제국이라고 막 까불고, 또 프랑스도 또 대단하죠. 자존심이. 독일 이 3대 자존심이 항상 충돌해가지고 유럽이 시끄러워. 그러니까 뭐 그 독일에서 발견된 거 뭐 20만 년, 뭐 25만 년 하는데 영국에서 50만 년 된 뼈가 발견되니까,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영국 사람이 훨씬 오래된 원숭이다. 우리가 훨씬 오래전에 오랫동안 진화된 원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도슨이 그 해골 바가지 하나 들고 온 세계 대학에서 그를 초청해서 그의 강연을 듣고 막 유명세를 탔어요. 근데 그 죽었네. 도슨이 죽고 나서 그 후배들하고 제자들이 정말 그런가 하고 그 두개골을 성분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두개골의 윗부분은 사람 거고 아래 턱뼈는 오랑우탄 아래 턱뼈를 가져다가 정교하게 깎아 갈아 연마해가 맞춰가지고 약간 입이 튀어나온 것처럼 해서 조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위에 것을 화공약품에 오랜 시간 담궈가지고 동질감이 느껴지게끔 조작을 하고 날조한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사이언스라는 과학 잡지에 칼라 페이지 특집으로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한다고 해서 거짓말 안 한 줄 아세요? 과학자들의 거짓말도요, 과학자들 거짓말도 과학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쏘고 넘어가는 거지. 저는 40년 이상을 이런 사람들의 조사를 하고 이런 걸 놓고 연구하고 살펴보는 중에 이게 다 거짓말이구나,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게 아니고 가장 악랄한 거짓말이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연 발생이야. 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단세포가 나와가지고 이게 원생동물을 해가지고 다세포로 돼가지고 이게 또 바다에 가서 무슨 바다 포유류가 되었다가 양서류가 되었다가 땅으로 올라가지고 그것들이 결국은 사람까지 됐다. 이걸 믿으려면요, 참 믿음이 좋아야 돼.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도저히 믿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네브라스카인 1922년도 헤럴드 쿡이라는 사람이 네브라스카의 강변에서 모양이 요상한 이빨 딱 한 개 주셨어요. 그래, 이 이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상상도를 그려가지고 이것이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존재라고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이미 다 네브라스카인이라는 게 막 그 진화론 세계에 다 인정되고 나서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은 멸종되고 사라진 멧돼지 이빨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진화론자들이 하는 거짓말들이에요. 베이징 원인, 북경 원인이라고 해요. 1922년부터 38년까지 북경 서남부 주구점이라는 곳에서 38개의 뼈들을 모아가지고 중국인의 조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전부 화석이라고 내놓은 것마다 정밀 이 분자 생물의 발전에 정밀 분석을 해 들어가니까 가짜가 들통나니까 이게 있다가는 또 가짜가 들통날 것 같으니까 누가 밤에 아무도 모르게 갖다 내버린 거예요. 중국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가짜 판명 나기 전에 갖다 내버린 거 보면은 말이에요. 여덟 번째, 진잔 드로푸스 보이세이라고 하는 화석인데요. 1959년도 진화론자 루이스 리키 부부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올드바이 계곡에 가가지고 400여 개의 뼈들을 발견해가지고 그러니까 400개나 발견했대 막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연대를 갖다 계산해 보니까 175만 년 막까지 뭐 어차피 거짓말하는 건 뭐 세게 배팅을 하는 거죠. 175만 년 뭐 딴 데 25만 년 50만 년 하는데 이제 175만 년 하니까 다른 그 사람 다 죽었어 그냥. 난 죽었다. 나 20만 년 50만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런 것은 믿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 뒷이야기를 들었는데 독일의 학자들이 거기를 찾아갔대요. 올드바이 계곡을 가가지고 그 루이스 리키가 발견한 바로 그 자리에서 1피트가 어디 1피트 요 A4 용지 길이 요게 1피트야. 그 1피트 더 파내려 가니까 어린 아이의 뼈들이 소복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퇴적의 원리를 말할 때 밑에 있는 게 오래된 것이고 위에 있는 게 뒤에 후대 거죠. 그럼 밑에가 어린 아이가 있고 위에가 원숭이가 있으면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된 게 아니고 사람에서 원숭이로 진화됐다고 해야 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미국 지질학회의 그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그 학설까지 다 발표하고 나서는요 수정을 못합니다. 또 수정하면 학회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날로부터 인류의 기원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기원설에서 아프리카 기원설로 바뀌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오늘날 아프리카 탄자니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진화된 사람으로 인정해야 안 되겠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진화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직하게 살펴 들어가면은 별로 믿을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그리고 진화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다 믿으려고 그러고 창조란 말이 들어가면 옳건 말건 무조건 안 믿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악한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죠.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무엇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옳아도 목사가 말하거나 종교인이 말하면 일단 그는 배제합니다. 옳건 말건 안 따지고 말이죠. 그래서 종교인이 말하면 무조건 사이비과학자를 이렇게 딱지를 붙여요. 아니 진화론자가 말하면 거짓말을 해도 정설이 되고 학문적으로 인정이 되고 목사가 말하면 진실을 말해도 사이비가 된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세계를 놓고 공부하면서 진실이 없다. 그래서 저는요 정직하게 하자. 과학이건 철학이건 신학이건 간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